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를 계기로 무등록 숙박업소가 난립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영업을 막는 법제도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에 대해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의 2차 합동 감식이 사고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임업 분야는 소득 증대가 쉽지 않아 농업처럼 보조금을 지원받는 직불제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전과의 산불 피해 보상 재협상을 촉구하는 주민들이 한전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로 무등록 숙박업소들이 관리나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영업을 막는 법제도의 강화는 물론 아직도 낮은 안전의식 제고가 절실해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동해 펜션 사고를 통해 무등록 숙박 영업이 난립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강제 단속권이 없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단속만 이뤄진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온라인 조사로 적발된 동해시의 불법업소는 4곳뿐인데 단속된 데 불만을 품은 업주가 주변의 불법업체를 신고한 것이 사흘 만에 30건에 달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한 개 업소가 왜 본인 집만 적발을 하냐. 그럼 자기도 고발을 하겠다. 그래서 매일 이제 10월 29일부터 3일간에 거쳐서 10개씩 한 30개 업소를 그 민원인 이제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미신고 업소의 불법 영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펜션 간판을 주로 쓰는 농어촌 민박은 230제곱미터 이하로 객실 6, 7개만 운영할 수 있는데 미신고 업소는 오히려 더 많은 객실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1년에 서너 차례 있는 위생이나 소방, 건축 관련 조사 점검이나 관련 교육은 받지 않고 사고에 대비한 화재보험이나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고 펜션이 소방서 특별화재조사 내부점검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도 다가구 주택이고 세입자가 거절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차라리 무등록으로 이렇게 하면 방도 여러 칸 할 수 있고 세금도 안 내고 이거 뭐 또 조사도 안 나오고 그럼 소방시설이 와도 문 안 열어주면 되고. 공중위생법이나 농정법 등 관련 규정으로는 강제 폐업을 시키는 것도 쉽지 않아 수백만 원 정도의 과태료나 벌금만 내면서 계속 영업하는 식입니다. 올림픽을 전후해 바닷가를 중심으로 미신고 업소들이 우후죽순 늘고 대형화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조차 안 됩니다. 대충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원도 전역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관내에 몇 개 업소가 무등록 업소가 몇 개인지조차 우리도 몰라요. 소비자로서는 홈페이지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현장의 영업신고 필증과 대조해보는 게 최선인데 그나마 숙박앱 등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미신고 업소의 영업 실태를 전수조사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미비한 법제도를 정비해 지도 단속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설날인 지난 25일 가스 폭발로 일가족 7명의 사상자가 났던 동해시 토바펜션 사고 현장에 대해 두 번째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강원경찰청 전담수사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정밀감식과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유류물 등에 대한 국과수 분석을 거쳐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또 동해시 등 관련 기관들의 사고 펜션에 대한 조치 불이행 등 위반 사항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전과의 산불 피해 보상 재협상을 촉구하는 주민들이 한전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4.4 산불 비상대책위원회 등 고성 속초 산불 피해 이재민 60여 명은 오늘 한전 속초지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불 피해 보상 협상 파기와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또 산불 피해 보상 재협상을 위해 한전 사장과의 면담 요청서를 한전 측에 전달했습니다. 임업 분야는 농업보다 작물 재배가 어렵고 산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소득 증대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임업도 농업처럼 보조금을 지원받는 직불제를 시행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공익성이 큰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 분야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형 직불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으로
산림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산림 소유자들의 처우는 열악하다는 겁니다. 산지는 농지에 비해 작물 재배 여건이 불리하고 산주들의 재산권 행사는 산지관리법 등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기준 임가소득은 3,648만 원으로 농가소득 4,207만 원의 8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업 분야도 농업처럼 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제를 시행해달라는 요구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임업인들의 반발은 큽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임업인 단체들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고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사실상 소득이 없잖아요. 다른 거하고 비해서 이거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오히려 이렇게 보면 내산을 갖고 있지만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많잖아요. 하지만 정부는 FTA 등 시장 개방 확대로 농업 부문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임업은 직불제 도입이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과 지난해 국회에서 임업 분야의 직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2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지난 28일 원주시장이 방역을 뒤로한 채 해외 출장을 떠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월군의회 의원들과 강원도의회 의장까지 연이어 해외 출장길에 올랐는데요. 비상시국에 떠난 해외 출장에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원주에서 첫 의심 환자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28일 원창묵 원주시장은 프랑스로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원주시와 함께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선정된 프랑스 앙굴렘시에서 개최되는 만화축제에 초청을 받은 겁니다. 원 시장이 공무원 6명과 함께 6박 7일간 앙굴렘과 파리 등을 방문하는 데 드는 출장비는 한 사람당 485만 원, 총 3,400만 원입니다. 원주시는 문화도시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도입하기 위함이라 밝혔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원주시 건강도 그렇고 지금 다들 좀 뒤숭숭한데 좀 늦추어서 가셨어도 되실 것 같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축제에 함께 초청됐던 부천시가 일정을 전격 취소한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계획된 프랑스 해외 출장을 포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시국에 자리를 비운 건 원주시뿐만이 아닙니다. 영월군 의회도 손경희 의장 등 의원 4명과 공무원 2명이 지난 29일 유럽 출장을 떠났습니다. 명목은 상동 광산 개발업체가 운영하는 포르투갈 광산 견학입니다. 대한중서 카나스키와 강산 방문하는 게 이게 초청장이 와가지고요. 의원들이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 의원들을 우리 사무실 비용으로 하고.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도 전국 시도의회 의장 11명이 신종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일정을 취소한 유럽 출장을 강행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 확진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생명과 안전보다 시급한 업무가 무엇인지 주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최근 2주 사이 중국 우한에서 입국해 능동감시를 받고 있는 강원도민은 1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 2,991명 가운데 강원도민은 13명입니다. 이와 별개로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와 접촉한 도민은 3명입니다. 보건당국은 능동감시 대상자와 접촉자를 상대로 매일 전화와 체온 확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이들에게 증상이 없더라도 2주 동안은 학교 출석이나 직장 출근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환자 발생 지역 입국자와 밀접 접촉자 정보를 약국에도 제공합니다. 심사평은 약국이 의약품 조제 시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명단을 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 14일간, 확진자의 접촉자일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심평원은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강릉 문성고등학교 커피 바리스타반 4만 원, 강릉 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축구 동아리 사이드와인더 100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해시 펜션 가스 폭발 화재로 화상을 입은 환자를 돕기 위한 지정 헌혈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동해시는 한강 성심병원 화상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홍모 씨의 피부 이식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오늘 시청 앞에서 O형 혈액형을 상대로 농축 적혈구 방식의 헌혈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5일 동해시 묵호진동에서 발생한 펜션 가스 폭발 화재 사고로 6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과 동해, 춘천, 원주가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늘 제41차 미분양 관리 지역 36곳을 지정했는데 도내에서는 강릉과 동해, 춘천, 원주가 포함됐습니다. 도내엔 원주시가 미분양 주택이 1,763세대로 가장 많았고 춘천 777세대, 동해 750세대였습니다. 강릉은 미분양 주택이 지난달 대비 40세대 중 445세대로 미분양 관리 지역 선정 기준보다 적었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5월 31일까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강릉시 월호평동 국도 7호선에서 동해에서 강릉 방향으로 가던 25톤 화물차가 빙판길에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적재함에 실려있던 모래가 쏟아지고 화물차가 차로를 가로막으면서 일대 차량 통행이 1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철길 아래 도로에 살얼음이 생겨 차량이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가 정원보다 51명 미달됐습니다. 2020학년도 강원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결과 233명의 모집 정원 중 182명이 최종 합격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2016년 125명, 2017년 134명, 2018년 38명, 2019년 69명의 정원이 미달했습니다. 이러한 합격자 미달에도 불구하고 복직자가 188명에 달해 교원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신규 교사의 발령대기 현상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강원랜드가 다문화 지역 특화 공모 사업을 실시합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도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벌여 다문화 인식 개선과 언어 치료 등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강원랜드 다문화 특화 사업에는 지난해까지 모두 12개 센터에 5억 8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강원도가 올해부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축산업 허가 등록 기준제의 적합 여부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9,300여 농가로 오는 10월까지 소독 방역시설 설치 여부와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는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을 내릴 방침입니다. 동해시가 돌기 해삼 특화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적지 조사를 의뢰해 묵호와 천곡어촌계 마을어장을 대상 해역으로 선정하고 묵호 해역에 산란시설을 조성하고 해삼 종자를 방류했습니다. 올해는 해삼 육성장 기능을 하는 개비온 시설 28기를 최근에 설치했습니다. 속초시가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용역을 위한 부서별 의견 수렴에 들어갑니다. 속초시는 최근 발표된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 용역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의견을 듣고 역세권 개발 추진 방향을 재설정할 계획입니다.